지금까지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다룬 시리즈로 형사고소 4건, 민사소송 17건, 합해서 총 21건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판결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대패삼겹살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더본코리아 점주, 피고는 김재환입니다. 판결문에 요약된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패삼겹살은 1993년 백종원이 개발한 메뉴가 맞다. 백종원은 대패삼겹살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여 1998년 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는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의 원조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원고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로서 백종원의 이름과 이미지 그리고 대패삼겹살이라는 핵심 메뉴의 원조성을 핵심 가치화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의 행위는 백종원 개인뿐만 아니라 브랜드 자체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영상 게시 이후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원고 패소입니다.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문에 적시된 재판부의 판단 이유까지 100% 원고 패소, 피고 승소입니다. 백종원 측에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단호하고 명쾌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근거로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피고는 2011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 트루마쇼를 공개하면서 가짜 맛집들이 방송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광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검증 안 된 방송용 맛집 아이템들 때문에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잃게 되는 현상을 비판하는 등 미디어와 프랜차이즈 맛집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온 점. 2. 피고가 공개하는 영상 또한 백종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방송계와 프랜차이즈 간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고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서 사회 일반의 알 권리 실현에 부합해 보이는 점.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제일 먼저 15년 전에 개봉한 영화 트루마쇼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시리즈는 백종원이란 프레임으로 본 미디어와 프랜차이즈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다룬 것으로 사실상 트루마쇼 시즌2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근거를 계속 보겠습니다. 3. 피고는 백종원이 1998년 대패삼겹살에 대한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개발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 점. 4. 대패삼겹살은 특별히 복잡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냉동고기를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도르르 말린 형태의 대패삼겹살이 만들어지는 것인 점. 5. 백종원이 대패삼겹살 메뉴를 판매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부산 초량골목에서 대패삼겹살이라 불리는 얇은 삼겹살 구이가 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원고는 1993년 9월 9일자 일간스포츠 식당 소개 기사를 근거로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의 원조라고 주장하나 위 기사 내용은 원조 쌈밥집이란 식당이 서울 시내 쌈밥 전문점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으로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하였다는 내용과 거리가 있는 점. 지난 영상에서 대패삼겹살의 진정한 원조를 말씀드렸죠. 육절기라는 분입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동일합니다. 냉동육 유통과 육절기 전국 보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음식문화 현상이 대패삼겹살 메뉴라는 것입니다. 7. 원고는 피고의 영상 공개 이후 2025년 매출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하나 2025년도에는 피고와 무관한 백종원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친절하게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 논란, 백햄 선물 세트의 고기 함량 미달 문제, 실내 주방에 설치된 가스통 옆에서의 요리 문제, 더본코리아의 제품 일부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문제, 농지법 위반 문제, 농약 분무기 사용 문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운영 문제 등이 언론에 여러 차례 등장하였던 점. 8. 피고는 백종원과 더본코리아의 대패삼겹살에 대한 원조 주장 및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에 대한 비판을 하였을 뿐 원고를 비판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기로 한 날 3일 전에 원고 측 변호사는 갑자기 변론 제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선고를 늦춰달라 이거죠. 그런데 재판부는 단호하게 예정된 날짜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변론 제기 신청 사유, 원고가 지금까지 한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을 제기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백종원 측은 판결을 늦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6월 25일 바로 원고 패소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김보람이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판결문에 공익적 목적이라고 못을 박은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이 판례가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합니다. 판결문 마지막 장에 보니까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의 여지도 없이 깔끔하게 100% 패소를 했는데 원고가 1심 판결에 항소할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패 삼겹살로 항소가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맛있게 대패 삼겹살 먹으러 다니면 됩니다. 사실 대패로드는 김보람 변호사님이 꼭 하라고 권해서 시작한 시리즈입니다. 대패 삼겹살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흘러 증인들도 다 사라지면 먼 훗날 역사책에 백종원이 대패 창조주로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 역사 왜곡을 막았다는 면에서도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의 오래된 맛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대패 삼겹살을 맛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우리 채널 이름이 오제나잖아요.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들면 줄임말입니다. 제 꿈이에요.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더니 소송만 당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게 이 채널 컨셉입니다. 아무 태클도 없이 말년병장 축구 하면 재미없죠. 태클도 들어오고 해야 인생이 더 스릴 넘치고 더 재밌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손석희 질문대로 나온 백종원만 보지 않았어도 소송도 안 당하고 지금 더 재밌게 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간도 좀 아깝고요. 작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종원 시리즈 만들면서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백종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만드는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이건 공익적인가 아닌가? 백종원 방송 이미지만 믿고 감행한 점주들은 어떡하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가 멈춰야 할 때 멈추겠습니다. 작년 연말 10년이나 걸렸던 가맹사법 개정과 함께 시리즈 멈추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소송으로 저를 다시 불러낸 건 백종원의 점주들입니다. 대패 삼겹살로 소송이 들어오니까 대패로드로 방어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사건이 형사 민사 합해서 21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송을 건 더본코리아 점주들은 백다방, 홍콩 반점, 백종원의 쌈밥, 한신포차, 역전우동 0410 총 5개 브랜드에서 26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딱 한 건 대패 삼겹살 민사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만약 대패로도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이 세 자리 숫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진짜예요. 지난 2월에는 한 주에 월, 화, 수, 목 4건의 소장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한두 건씩 꾸준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더본코리아 부사장은 저에게 소송을 건 점주들을 보면서 뿌듯하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야, 이러다가 소송이 세 자리 숫자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대패로도 시작하고 추가 소송이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대패로드로 컴백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계속 소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소송으로 파묻어서 멘탈 붕괴시키고 일상을 파괴하기를 기대했을 텐데 대패로드 찍으면서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니까 이게 아닌데 싶었나 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더기 소송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멘탈이 아니라 더본코리아 주가를 붕괴시키고요. 제 일상이 아니라 더본코리아 브랜드 이미지만 무너뜨릴 겁니다. 기업 이미지가 고소와 소송을 통한 입틀막으로 굳어진다면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죠. 소송 좋아하다가 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친 남자를 찾아서 미남 로드 새로 시작한 거 아시죠? 수석에 미친 남자 서른도 형님이 나왔고요. 탕수육에 미친 남자 신인철 작가님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렘이 없어집니다. 어쩌다 가슴이 뛴다? 부정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전히 뭔가에 미쳐있다, 미치도록 설렌다, 부러운 분들입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친 남자 제보를 받습니다. 어지간히 미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당연히 여성도 좋습니다. 그럼 미녀 로드가 되겠죠. 미친 남자를 찾아서 미남 로드 계속 만나러 갑니다. 소송당해서 너무 괴로워 이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재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패 맛있잖아요. 계속 먹으러 다닐 겁니다. 소송 폭탄이 쏟아져도 마음먹기 따라서는 재밌게 나이 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고요. 재미있는 게 의미 있는 겁니다. 맛있는 게 남는 겁니다. 아직 많은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를 찾아서 설렘을 찾아서 신나는 하루 보내시길 빕니다.